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에게 과외 소개시켰는데 영어가 초등학교 2, 3학년, 수학도 초등학교 2, 3학년, 이미 6년이라는 갭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는 너무 성실해가지고 치료를 하면서 과외를 했습니다. 중3 때까지 과외를 하고 치료를 하면서 고등학교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초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 수학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 아이가 정상적인 학습이 가능해졌구나. 그 뒤로도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고2 때 연락이 와서 그래 너 반에서 몇 등이니? 전 내심 상위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했는데 34명 중에 17등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아, 이 친구가 좀 명문대를 들어가야 일식적장애가 명문대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결과가 나왔으면 했는데 물론 그 정도는 안 됐지만 이 아이가 현재 지금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그 대학에서 이번에 이렇게 장학금을 받는다고 이번 방학 찾아왔습니다. 3주 전에 찾아와가지고 장학금 받을 것 같아 1등한 것 같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면서 수고했다. 좀 1학년인데 좀 놀지 뭐 했냐. 저는 뭐 노는 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나 많이 그 지적장애 아이를 치료하면서 큰 보람을 이제 느꼈었죠. 자폐증을 치료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 자폐증 치료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ADHD도 쉽지가 않은데 자폐증은 당연히 어렵죠. ADHD 치료하는 기관이 있으면 제가 보내고 싶습니다. 약물 아닌 ADHD를 잘 치료하는 기관이 과연 우리나라에 몇 곳이나 있는지. 근데 그런 기관들이 대부분 자폐증을 치료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ADHD가 치료가 안 되는데 아스퍼거 어떻게 치료? 말도 안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간질이라든지 염색체 질환 아이들도 이제 보게 됐습니다. 이 아이들도 뇌신경 발달을 했을 때 역시 염색체 유전자에 문제가 있더라도 기능이 발전할 수 있으면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도구들은 뉴로피드백, 청지각, IM, 한약, 침구 다양한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은 뇌에서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어떤 아이는 요거 하나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이는 요거 하나만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요거 하나만, 어떤 아이는 요거 2개, 어떤 아이는 요거 3개, 어떤 아이는 요거 4개, 어떤 아이는 이거 다양한 임상적인 경험들을 해봤습니다. 왜냐? 설명해주는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에서 얘기해주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의과대 총장님이 얘기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가서도 아무도 가르쳐줄 수 없는 정보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일일이 각계점토하면서 아이들한테 치료해보면서 시행착오 해보면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논문이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면서 조금씩 도움 받아가면서 실제로 아이들한테 치료를 해보면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소중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뇌 전기적인 신호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멍한 뇌파가 많이 나오거나 예민한 뇌파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갈 때 화면이 진행이 되거나 긍정적인 소리를 들려줌으로써 그러한 뇌 기능, 정기적인 상태를 변화시킵니다. 청지각은 듣는 신경, 즉 청지각적인 부분들을 계산시켜서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즉 소리를 들었으면 이것이 전기적인 신호를 바꿔서 뇌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청지각이 도움을 줍니다. 아이의 감동치료는 자발적인 어떤 언어, 자발적인 인지, 조금 더 복합적인 인지, 청각적 집중력을 높여주는 데 활용되고 있고, 한약은 뇌 독소를 제거해줍니다. 자폐증 발달장애, 아스퍼거, 그리고 지적장애 아이들에게는 뇌에서 독소가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독소를 제거를 해줘야 되고, 또는 뇌 감각신경이 예민한 경우가 많고요. 집중력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짜증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뇌의 발달학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양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기능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침구치료는 우리 몸을 안정시켜주고 소화기능, 폐, 심장 이러한 부분들의 기능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치료들이 복합적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서로서로가 시너지를 주게 되고 이러한 치료들을 통해서 발달의 문제들이 조금씩 호전을 하게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진행이 된 상황이라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 이따가 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뉴로피드백은 한 10년 전쯤 유행하다가 쑥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뉴로피드백이 10년 좀 있다가 사라졌는데, 그 이유는 뉴로피드백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안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큰 병원들이 들어갔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육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로피드백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몇 가지 훈련 부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C3, C4, C3, C4 이게 끝입니다. 아니 뇌가 이렇게 많은데 한 두세 개밖에 훈련이 없다라는 게 참 이게 의아하죠. 근데 그거를 했을 때 좋아지는 아이들은 한 15%? 많아야 20%입니다. 그러니 10명 중에 8, 9명이 효과를 못 보니까 뉴로피드백이 사장길로 갈 수밖에 없죠. 즉, 그 아이한테 맞는 부위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 안 찾고 그냥 훈련해버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뉴로피드백을 하면 마치 뇌를 이상하게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뉴로피드백은 입력이 되는 건 없습니다. 뇌파를 측정만 하는 겁니다. 측정만 하고 거기서 문제가 되는 뇌파가 줄어들 때 긍정적인 보상을 줘가지고 뇌가 그것에 피드백을 받습니다. 20몇 분 동안 500번 정도의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뇌파가 자기가 정상적으로 가게끔 훈련을 받습니다. 즉 짧은 시간이지만 500번, 600번씩 피드백을 받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천 번, 몇만 번의 피드백을 받게 되면 뇌에서 그 멍한 걸 줄여주고 예민한 걸 줄여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그러한 뇌의 정기적인 움직임을 장기적인 기억에 집어넣는 겁니다. 즉 구구단을 외우듯이 이팔에 16이 그냥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걸 가르쳐서가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반사적으로 나오게끔 해주는 게 뉴로피드백입니다. 그래서 다만 뉴로피드백은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뇌파를 측정하고 그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다 틀립니다. 아스퍼거 증후군마다, 자폐증마다, 지적장애마다 훈련 부위들이 다릅니다. 옆으로 훈련할지, 뒤를 할지, 위를 할지, 옆으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왼쪽으로 할지, 앞으로 할지, 세게 할지, 약하게 할지, 중간으로 할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국내에 도입이 안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는 어떻게 한 거냐면 외국 자료를 보고 저희가 실제로 임상 경험을 통해서 한 것이 누구에게도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어봐도 대답해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이 뉴로피드백 자체를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효과가 있고 어떤 아이는 효과가 없는데 왜 효과가 있고 왜 효과가 없을까를 저희가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역으로 저희는 알게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뉴로피드백은 두 뇌 안에 있는 그 전기적인 신호가 뇌의 정서적인 상황이라든지 지적인 상황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것들을 필요한 목표에 맞게끔 훈련을 시켜줘서 뇌 안의 전기적인 상황들을 개선시켜주는 것이 뇌파 바이오 피드백입니다.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논문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임상적인 논문들이 나타나기가 힘듭니다. 아마 조만간 한국에도 이제 국내 교육 프로그램들이 도입이 될 겁니다. 외국에서 이러한 사례들은 수없이 많지만 한국에서는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참 듣도 보도 못한 얘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하면 그냥 아직도 그냥 인정해야 됩니다. 장애를 받아들여야죠. 가족이 잘해주셔야 됩니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자폐증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똑같은 떡볶이라도 떡볶이집에 따라 맛이 다 다르죠. 어떤 데는 너무 맛있고 어떤 데는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떡볶이집도 있습니다. 예. 뉴로피드백도 똑같습니다. 뉴로피드백 기계가 똑같다고 효과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효과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기간에 전문성이 어떠냐 이거는 쉽습니다. 뉴로피드백을 하는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아이는 어떻게 뉴로피드백으로 치료할 것이며 어떠한 과정이 있을 것이며 어떠한 예후가 예측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요 짧게 세 마디만 물어보면 그 기간의 전문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20번 해보고 한번 보시죠. 한 40분 정도 한번 해보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하는 기관들은 전문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뉴로피드백을 할 때 너무 심한 아이들은 진단이 없이 그냥 바로 치료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스퍼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단을 해보면 전두엽에 델타파나 세타파와 같은 멍한 뇌파가 많이 나옵니다. 집중이 안 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또한 하이베타라고 하는 불안, 흥분, 긴장 뇌파가 이렇게 뇌 정수리 부분에 많이 나타납니다. 즉 불안, 긴장은 많으면서 집중이 잘 되지 않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많습니다. 치료를 좀 하다 보면 이렇게 색깔이 연해집니다. 아예 좋아지고 있는 것들을 나타냅니다. 뇌파 검사를 해보면 다양한 어떤 양상들이 나타납니다. 멍한 뇌파가 많은 아이, 흥분된 뇌파가 많은 아이, 또는 간대 뇌파가 있는 아이, 전체적으로 뇌파가 거의 죽어있는 아이들, 다양한 어떤 그런 맵핑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 아이를 치료하게 됩니다.
또 이런 검사를 또 모래사라는 검사를 보면 어느 부위가 이렇게 더 흥분이 되어 있거나 기능에 문제가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색깔로 나타냅니다. 앞쪽이 더 특히 전두엽 쪽에 문제를 가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두엽 쪽이 굉장히 빨개져 있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아스퍼거나 자폐증, 지적장애 아이들에게서 많이 보여줍니다. 이제는 치료 과정에 대해서,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폐증, 자폐 스펙트럼은 먼저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치료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어려운 시기가 이 초기입니다. 대부분 이 초기를 넘지를 못합니다. 왜냐면은 감각적으로 촉각이라든지 전정감각이라든지 고유수용성 감각, 시각, 청각 이런 감각들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막 예민하고 작은 자극에도 불편해하고 피하고 도망가고 때로는 그런 자극을 막 찾으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막 혀로 막 벽을 막 핥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런 감각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감각의 문제라고 감각통합치료로 치료가 다 되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를 못 넘어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즉 초기 단계를 못 넘어간 채로 그냥 치료는 수년 받았지만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치료 몇 년 받았지만 역시 별로 그렇게 개선 안 된 상태에도 조금씩 좋아지는 건지 그냥 때가 돼서 좋아지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게 좋아지면서 역시 그 장애의 굴레를 못 벗어나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 초기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이 감각의 문제를 넘어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넘기고 나면 오히려 그 다음 단계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수월합니다. 즉 감각의 문제를 치료해줄 때는 저희는 뉴로피드백, 청지각, 친구치료, 한약치료를 하게 됩니다. 뉴로피드백 치료를 하게 되면 감각의 문제가 확 더 드러납니다. 예전에 아이가 뭐 꼬집거나 벽을 핥는 게 잠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왜 치료하면서 그게 더 심해지죠?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뭐 벽이고 발이고 뭐 다 핥는다고 합니다. 도저히 쳐다보고 봐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치료하고 나빠졌다고 이따 사례에서 보실 겁니다. 문제가 더 드러납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겉으로 보기엔 나빠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경과가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없어진다면 이거는 치료 과정이고 명현입니다. 신부치료와 한약치료는 이러한 감각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씁니다. 면역을 위하고 보약 쓰고 뭐 소화, 성장 이런 쪽의 약이 아닙니다. 즉 뇌신경치료에 쓰는 약들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합니다. 한약은. 그래서 감각의 문제가 드러남과 동시에 해결이 되는 시기를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들이 더 막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해결이 되기도 하고 드러나고 해결되고 막 합니다. 즉 이 초기의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치료하다 보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 즉 벽을 핥는 행동들은 문제 행동이 아니라 이 친구가 해결하기 위한 이 혀의 감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해결 행동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벽 핥는 행동들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통이 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됐을 때 이제서야 소통이 해결되고 시작하고 자기 세계나 상동행동 이런 문제들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할 때 이 초기 단계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히 뉴로피드백이나 한약치료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도 뉴로피드백과 한약치료를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냥 아무 한약 써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인 그런 한약들을 그 아이 체질에 맞추고 잘 써야 그래야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중기, 요 초기만 넘겨도 먼저는 아이가 좋아지는 게 보이거든요. 문제 행동 있고 통제 안 됐던 아이들이 이제 쳐다보기도 시작하고 말도 하기 시작하고 뭔가 행동이 조절이 되기 시작하고 뭐 지시도 따르기 시작합니다.